돈의 주인 되기, 그 어려운 도전과제.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다. 만약 이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더 나아가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다운 가장. 그러나 내 안에는 그런 당당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 겁에 질린 작은 소년만이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미로에 빠진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벌써 15년이 지났건만 나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때의 기분을 회상할 수 있다. 나는 그때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으며 완전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두려움에 질려 마치 추운 겨울 저녁 방 안 깊게 들이운 그림자처럼 나는 그렇게 힘없이 방 안을 서성였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은 태산 같은데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와 아이들, 그들에게 있어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다운 가장. 그러나 내 안에는 그런 당당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 겁에 질린 작은 소년만이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달 공과금은 제때 낼 수 있을지,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금은 상환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암담할 뿐이었다. 과연 내가 아이들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노년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돈 걱정하고 사는 이런 생활을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소위 정상적인 가정의 경제 단면도. 달이면 달마다 나는 똑같은 식탁에 앉아 청구서들을 펼쳐놓고 같은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다달이 갚아야 할 빚과 청구서는 많은데 저축해놓은 돈은 거의 없었다. 나는 내가 인생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조차 자신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승산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영원히 은행과 카드사, 정부의 노예가 되어 무력하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숨이 막혔다. 아내와 돈에 대해 상의할 때마다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내는 근심에 휩싸이고 나는 자존심이 구겨진 채 그렇게 냉전은 거듭되었다. 자동차 할부가 끝나면 그 다음 자동차 할부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택대출 상환이 끝나면 그 다음 대출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 학비도 막막하기만 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렇게 먹구름에 휩싸인 채 앞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렇다고 속성으로 부자 되려는 얄팍한 처세술에 귀 기울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부자가 되는 비밀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은 나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어려웠다. 확실한 것은 이런 상태가 진절이 나기 싫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빚과 고지서의 무게에 짓눌리며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했다. 절망감이 몰려왔다. 나는 마치 허공에 떠서 365일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나 다름없었다. 인생이 마치 돈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일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일제히 쭉 빠져나갔다. 그때마다 소유주의 이름만 바뀔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빚을 졌고 빚을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 아마 이런 끔찍한 일상의 반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쩌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적도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뭐 라며 자유했다. 하지만 이런 자기 기만적인 만족은 순간적인 위로일 뿐 영원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채는 너무 많고 저축액은 너무 적었으며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었다. 얘기만 들어도 참담하네요. 현재 저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